답안 작성 요령부터 보겠습니다.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제1작업에서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열의 너비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 1로 조정하시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고요.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고요. 시트는 제1작업에서 4작업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자료를 보시면 B4번 셀부터 자료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엑셀 창 열어주시고 일단 B4번 내용 입력 전에 시트 작업부터 먼저 해 놓을게요. 자, 시트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으로 시트 이름을 적어 놓겠습니다. 사작업은 차트 부분인데 차트는 1작업 이용해서 작성할 것이니까 1작업에서 3작업까지만 시트 3개의 시트만 있으면 되고요. 또 모든 시트에 그룹을 할게요. 1작업 클릭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3작업 클릭하시고 자 그렇게 되면 3개의 시트가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제목 표시줄을 봐도 그룹이 되어 있고요. 자, 그룹으로 묶여 있을 때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 너비 1로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A열과 1행 사이에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시트 전체가 선택이 됐고요. 굴림 11포인트를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시트에 다 적용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그룹이 아직 그룹으로 묶여져 있죠. 그룹이 풀려지도록 제2작업 시트를 한번 클릭하시면 그룹이 풀려졌고요. 다시 1작업으로 와서 B4번 셀부터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옆으로 셀을 옮기실 때는 탭키나 또는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한 셀에 2줄 이상 입력을 할 때는 Alt 엔터키를 누릅니다. Alt 엔터를 쳐서 한 셀에 2줄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요. 자, B5번 셀부터는 밑으로 글자를 써 내려갈게요. 밑으로 쓸 때는 B5번 셀 쓰고 엔터를 쳐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자, B12번까지 입력을 했는데요. B12번에서 다시 C5번 셀로 옮겨갈 땐 마우스로 가시는 게 빠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셀 포인터 위치를 옮기기 편하게 하려면 미리 범위를 설정해 놓고 글자를 입력하시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C12번 셀에서 엔터를 치면 D5번 셀로 건너가게 되고요. C열에 적은 글자 때문에 좀 가려지긴 하지만 글자 다 입력 후에 마지막에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적었던 글자와 똑같은 글자가 나왔을 땐 자동으로 자동 완성 기능으로 입력되어졌으므로 그냥 엔터만 쳐서 내려가시면 되고요. 숫자를 입력하실 땐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생략하시고 숫자 부분만 적을게요. 자, 엔터를 치면 F5번 셀로 넘어가게 되고요. 날짜를 입력하실 땐 앞에 20 해서 2017년에 20은 생략하시고 17 빼기 4 빼기 1과 같은 형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G13번 셀 G14번 셀에 I14번 셀에 줄실까지 자, 내용을 입력을 했으면 상품명처럼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죠. B13번부터 D13번까지를 병합을 하시고요. 또 B14에서 D14까지도 병합을 하겠습니다. 또 G14에서 I13번까지 병합을 하고요. 숫자 자리 쉼표 스타일 넣을게요. C열의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열의 너비를 키워주시고 글자 틀린 자리가 있죠. 글자 띄어쓰기도 잘못된 자리가 있으면 더블 클릭하시고 수정하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더블 클릭으로 크기 조절하시고요. 문제로 가서 볼게요. 자, 문제에서 굴림의 11포인트는 시트 이름 적고 그룹 한 상태에서 모든 시트에 다 적용시켜 두었고요. 자, 숫자 자리는 숫자 및 회계 서식을 주는데 아까 쉼표 스타일 하는 걸 눌렀었죠. 쉼표 스타일을 이용을 하시면 회계 서식이 들어갔고요. 그런 숫자 자리에는 오른쪽 정렬을 하시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할 부분들 범위 설정할게요. 문자에 해당되는 자리 하고요. 날짜도 가운데 정렬로 처리를 할게요. 또 상품명, 출시일까지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설정할 때는 첫 범위는 그냥 드래그 하시고요. 두 번째 범위부터는 컨트롤 키가 눌려 있을 때 범위 설정을 하시고 가로 가운데 맞춤 버튼을 눌러줍니다. 숫자들은 오른쪽 맞춤을 해주시고요. 테두리 선이나 채우기 색은 미리 예제 보고 바로 선택해 두도록 할게요. 범위 설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상자, 또 제목줄도 굵은 상자 한번 하시고 채우기 색을 주황으로 넣겠습니다. 상품명과 출시일도
주황을 넣고요. 제목자리는 평행사변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옵셋 오른쪽으로 그림자 넣고요. 제목에 글자 입력하시고 서식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채우기색 노란까지. 삽입의 도형에 가시면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B1번 셀에서 G10까지 도형을 그려주시고, 도형이 그려지면 그냥 글자 쓰면 들어갑니다. 글자 도형에 테두리를 눌러 놓으시고 글꼴부터 바꿀게요. 굴림 24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 굵게 채우기 색을 노랑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이 도형의 그림자 서식 탭에 가시면 도형 효과 그림자 오른쪽 그림자죠. 옵셋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넣어주시고, 도형 안에 글자가 가로로는 가운데, 세로로도 가운데 선택을 해 놓을게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우리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할게요. 그림 복사 이용해서 붙이기 하시고요. 원본을 삭제합니다. 결제란을 만드실 때는 자료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만들도록 하고요. 자, 2개 셀을 병합을 할게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약간 키우시고 열의 너비는 좁혀주시고, 자, 결제 글자는 Alt Enter를 쳐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가운데 맞춤을 미리 해 놓으시고 결제란에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고요. 자, 만들어진 결제란을 Ctrl C 복사, 그다음 H1번 셀에 가서 붙여넣기 안에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림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원본 내용이 있는 열머리글을 범위 설정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자, 주황색 채우기는 앞에서 그림 보고 처리를 했고요. 유효성 검사 기능 이용하여 H14번 셀에 C5에서 C12번 영역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H14번 셀에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선택하시고요. 목록으로, 원본 목록으로 C5에서 C12번, C5에서 C12번을 범위 설정하시고, 그래서 목록 C5에서 C12번 확인 눌러 놓으시면 H14번 셀에 옆에 삼각형 모양 버튼 생겼죠? 클릭하시면 목록으로 상품명 이름들이 이쪽으로 나타나서 선택 가능하고요. 제일 첫 번째 있는 이름을 선택해 놓을게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다 보이지 않으면 출시일에 해당되는 열의 너비를 조금 키워 놓겠습니다. 글자 보일 만큼. 글자 자리는 가운데 맞춤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셀 서식은 E5에서 E12번 영역에 셀 서식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자가 표시되도록, 표시 예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셀 서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5번에서 E12번 영역에 범위 설정하고요. 셀 서식은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이렇게 가셔도 되고 컨트롤 1번 키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셀 서식의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고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었으니까 샵, 콤마, 샵샵 0의 기호를 적어주고요. 뒤에 명자가 필요하니까 명을 적어줍니다. 이때 명에는 따옴표가 필요한데 우리가 생략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붙을 거니까 생략할게요. 확인해 주시면 숫자 뒤에 명자가 붙었고요. F5에서 F12번은 평점으로 이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5에서 F12번 범위 설정하시고 이름 상자로 가시고요. 이름 상자에 커서를 넣고 평점이라고 적고 반드시 엔터를 쳐줍니다. 저장 한번 해 놓을게요. 저장 눌러주시고 저장할 위치는 시험장에서는 문서에 ITQ 폴더에다가 수험번호 적어주시고 이름 적고요.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고 저장을 누릅니다. 시험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저장을 했었겠죠. 앞으로 쭉 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순위를 구하는데 가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지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작은 값이 1등이라는 뜻이겠죠. 작은 걸 맨 앞에 내세우는 작은 게 1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위를 구한 뒤에 윗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랭크 함수와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1은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요. 위는 다운표 안에 넣어서 표현을 하시고 1과 위 사이에는 요 사이에 AND 연산자를 넣어서 연결을 두 글자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할게요. 순위 구하는 함수는 랭크 함수고요. 랭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가격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니까 같은 레코드에 있는 가격 값을 넣고요. 쉼표 찍고 자, 랭크로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인수로는 비교 대상이 되는 전체 가격 범위를 넣어주시고 자, 이 범위는 절대 참조로 바꾸셔야 되죠. 쉼표 찍고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매긴다는 거는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작은 값이 앞에 오고 큰 값이 뒤에 오는 그래서 작은 값이 1등인 형태를 의미하고요. 일단 오름차순은 1번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구하면 순위가 구해졌고 AND 연산자를 붙여주고요. 뒤에 위라는 문자 붙여줄게요. 함수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랭크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 하나가 들어오고요. 두 번째 인수 자리에는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때 요 범위는 식을 밑으로 채워서 복사했을 때 이 주소가 변함없이 이 범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대 참조를 했고요. 오름차순이라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인수로 1을 적었습니다. 자, 이 랭크 함수식 뒤에 윗자를 적어서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AND 연산자를 넣었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시고요. 순위는 가운데 맞춤 해 놓을게요. 자, 2번 문제는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C와 같으면 C타입, P이면 P타입,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라 되어 있고요.
if 함수와 write 함수. 자,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write 함수를 이용해야겠네요. write 함수의 인수로 상품 코드 문자를 넣고 콤마 마지막 글자 한 글자니까 1이라고 적어줍니다. write 함수는 문자 셀 콤마 개수. 그래서 마지막 글자니까 하나라고 넣고요. 자, 이 값에 대해서 C와 같으면, C라는 문자와 같으면 하는 게 조건이고요. 자, 이 부분을 조건으로 해서 앞에 if 함수를 쓸게요. if 함수의 조건으로 write 함수의 결과가 C와 같으면, 자, 그러면 C 타입이라는 글자를 입력하라는 것이고요. 참일 때 앞에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참일 때 C 타입, 그렇지 않으면 거짓일 땐 다시 한 번 더 P와 같으면 해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if 함수를 다시 시작을 하고요. 자, 아까 앞에 했던 write 함수 식의 결과가 P와 같으면 이렇게 조건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P타입이라는 글자를 적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지금 두 번째 시작했던 if 함수가 갈로 닫으면서 마무리되고요. 이 부분이 첫 번째 if의 거짓자리에 해당되겠죠. 거짓자리를 다 했으니까 첫 번째 if의 갈로를 닫고, 자, 이런 형식으로 식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식을 적어 볼게요. 자, if의 조건부터 먼저 적어보면, 조건은 write 함수로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 그래서 상품 코드 문자 셀을 선택하고요. 마지막 한 글자니까 개수로는 1을 적습니다. 자, 갈로 닫아주면 상품 코드 B5번 셀의 마지막 오른쪽 한 글자가 C와 같으면, 같다 C로 표현을 할게요. C와 같으면, 자, 이 부분이 조건이 되죠. 자, 이런 조건에 대해서 참 거짓일 때 표현을 하는 함수로 if 함수가 있고요. if 함수의 조건식으로 C와 같으면까지 표현을 했고요. 뒤에서 쉼표 찍고, 자, 이런 경우이면 C 타입이라고 표현을 하라 했습니다. C 타입이라고 적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P 타입과 같은지, P와 같은지 조건 비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if 함수 다시 시작을 해서 앞에 했던 조건식 write 함수를 복사할게요. 자, write 함수의 결과가 이번에는 P와 같은지 비교를 할게요. P와 같은지 비교해서 참이면 P타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현하고요. 공백은 따옴표만 열고 닫아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면 요 두 번째 if의 갈로를 닫을 수 있고요. 두 번째 if의 갈로가 닫히면 요 if 함수식이 첫 번째 if식의 거짓 자리에 세 번째 인수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if의 갈로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닫아주고요. 자, 첫 번째 식의 답이, 첫 번째 레코드의 답이 공백인 것이고, 밑으로 채워서 복사해보면, 자, C타입 또는 P타입, 끝의 글자에 따라서, 끝나는 글자에 따라서 그 타입 이름이 나오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3번 문제는 차량용을 제외한, 차량용이 아닌 차량용을 제외한 제품의 평균 리뷰를 구하라 했고요. 평균을 구하려면 average if라는 것이 있는데, 그 average if가 있으면 이 함수 한 번만 쓸 수 있겠죠. 근데 average if가 주어지지 않고 sum if와 count if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average if 대신에 sum if 함수로
합계를 구하고 나누기 count if 함수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구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자, sumif 함수 나누기 countIF 함수로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답이 적혀질 이 13번 셀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일단 sumif 함수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 볼게요. 조건 내용은 차량용을 제외한, 자, 차량용인지 어떤 용도인지 그 용도를 분류해 놓은 분류 자리를 범위를 설정하고요. 이 범위에 있는 값들 중에서 차량용을 제외한다 라고 하면 차량용과 같지 않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 같지 않다 기호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차량용이라는 글자를 적어주고요. 조건 같지 않다 차량용은 문자니까 따옴표 안에 넣어주고요. 콤마. 자, D5에서 D12번까지 조건 중에 차량용이 아닌 그 값들 중에서 자, 그런 제외한 제품의 평균 리뷰를 계산하라 했고요. 그러면 합을 구할 자리는 리뷰 자리 숫자들을 범위 설정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아주면 차량용이 아닌 다른 값들의 평균, 다른 값들의 리뷰의 합계가 구해진 거고요. 나누기 count if로 다시 한번 조건 비교를 할 범위를 주고 콤마 조건 내용으로 같지 않다 차량용. 자, 이렇게 해서 갈로 닫으면 자, count if 함수는 범위와 조건만 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겠죠. 그래서 sumif로 합을 구한 다음에 count if로 그 개수를 나눠주면 평균이 구해지겠습니다. 자, 엔터를 쳐볼게요. 그래서 평균 리뷰가 구해졌고요. 사 번 문제는 두 번째로 높은 사용자 총평점을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 평점이라는 이름을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지 함수. 이 14번 셀을 선택하고요. 이꼴 그어줬고 라지 함수에 라지 함수는 인수로 범위를 넣고 k번째 두 개의 인수를 적는데 두 번째로 높은 사용자 총평점. 그래서 사용자 총평점 자리들 범위 중에서 콤마 두 번째로 높은 거 2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갈로 닫으면 앞에 이름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된 이름이 자동으로 적혔고요. 콤마 두 번째로 높은 값을 자,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엔터 칠게요. 그럼 두 번째로 높은 점수는 4.8점이 나왔네요. 5번 문제 퀵차지 3.0 평균 가격. 자, 분류가 퀵차지 3.0인 상품의 가격의 평균을 구하라 했습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요. daverage 함수 쓰도록 되어 있네요. 답이 적혀질 제13번 셀을 선택하고요. daverage 함수의 인수는 데이터를 처음에 범위로 넣습니다. 데이터라 하는 거는 필드명에서 레코드 전체를 범위로 넣어주고요. 그래서 데이터 전체 첫 번째 인수로 들어가고 쉼표 찍고 두 번째 인수로는 계산할 필드. 자, 문제에서 퀵차지 3.0의 평균 가격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계산할 필드는 가격 필드 선택하고요. 조건은 퀵차지 3.0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분류가 퀵차지 3.0인 거. 자,
이렇게 해서 갈로 닫을게요. 첫 번째 인수에도 필드명 포함해서 전체 범위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인수 자리 계산할 필드도 필드명을 이용했고요. 세 번째 인수 조건도 분류라는 필드명에 대해서 퀵차지 3.0인 거. 이렇게 세 개의 인수에 다 필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번) 문제 H14번 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출시일을 구하라 했고요.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고 표시되어지는 결과는 이런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에서 출시일 자리 J14번 셀에 H14번 셀에 들어오는 글자를 봐서 H14번 셀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서 출시일 자리 값을 찾아오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상품명이면 출시일은 이 값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 글자를 보고 이 범위에 있는 값들 중에서 일치하는 걸 찾아서 여기 출시일 자리가 표시되어지도록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Vlookup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Vlookup의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 자리는 자, 바로 옆에 있는 H14번 셀에 글자가 뭐가 오는지에 따라서 출시일을 찾아오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H14번 셀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인수는 이 값과 비교 가능한 상품열부터 해서 상품명열부터 해서 나머지 최소한 출시일까지는 꼭 들어가야 되고요. 뒷부분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자, 쉼표 찍고요. 자, 이 범위 중에서 두 번째 인수로 쓴 범위 중에서 출시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네요. 그래서 세 번째 인수로 들어가는 값은 여섯 번째 열에 우리가 원하는 출시일이 있다고 표시를 하는 거고요. 콤마. 일치 방식은 문자의 경우에 정확히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 false 값을 넣을게요. 자, 그렇게 해주면 이 상품에 대한 출시일이 표시되어졌는데 이렇게 숫자 형태로 표시되어졌는데 문제에 제공되어진 형식대로 간단한 날짜 서식을 넣겠습니다. 간단한 날짜 서식을 넣어주면 연, 월, 일이 줄표 포함해서 표현되어졌고요. 7번은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수식 이용하라 했고요. 사용자 총 평점이 4.8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파랑과 굵게의 서식을 넣을게요. 조건부 서식은 행 전체의 서식 넣을 때는 레코드 값들을 범위 설정하죠. 필드명은 넣지 않고요. B5번 셀부터 해서 레코드를 범위 설정하고요. 홈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으로 가시면 수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고 있고요. 자, 이걸 선택하시면 밑에 수식을 적을 수 있는데 조건 내용이 사용자 총 평점 첫 번째 레코드 값을 필드 값을 선택을 해주고 주소의 형식은 F열만 비교하러 가도록 F열만 $기호로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F 5번이 되고요. 5번 앞에는 $기호가 없죠. 자, 조건부 서식을 할 때 F열만 고정적으로 비교하면서 F5번, 6번, 7번 다른 열들은 비교하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혼합 참조 형식으로 주소를 표현하고요. 자, 그 F5번 셀의 값이 4.8 이상, 크거나 같다 4.8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서식 가서 파랑과 굵게를 넣으라 했습니다. 글자색 파랑, 굵게 확인해주고 한 번 더 확인.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그 행에만 파랑색 굵게 서식이 들어갔고요. 샵으로 가려진 부분은 열너비를 살짝 넓혀주시면 되겠죠. 1작업에서 빠진 부분을 좀 더 해볼게요. 문자 자리 가운데 맞춤을 하시고요. 숫자는 쉼표 스타일로 바꿔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안 넣네요. 병합을 하시고 셀 서식 테두리에 대각선 빠진 부분들 마저 처리를 하고요. 자, 이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업은 목표값 찾기와 필터고요. 자, 일단 제1작업 시트 B4에서 H12번 영역 복사해서 이 작업에 B2번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번 영역까지 범위 설정하고요. 컨트롤 C 복사. 2작업 시트 B2번 셀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열너비가 좁은 자리들은 넓혀 놓을게요. (1번) 목표값 찾기 B11에서 G11번 셀 병합해서 글자 입력을 하고요. H11번 셀에 가격의 전체 평균을 구하고 에버리지 함수 테두리 가운데 맞춤 이렇게 넣을게요. B11에서 G11번 셀 범위 설정을 하고요. 일단 병합부터 해놓을게요. 병합을 하시고 글자 입력합니다. H11번 셀에는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자리는 가격의 전체 평균이죠. 그래서 가격 자리 범위 설정하고요. 갈로 닫아줍니다. 자, 계산되어진 이 자리에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 놓을게요. 가격의 전체 평균이 이 숫자가 되려면 EMDU QC30C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이 값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이용해서 구하라 되어 있네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에 가시고 수식이 있는 셀은 전체 평균값 출시일 자리 밑에 가격의 전체 평균값 이 값이 26,600이 되려면 26,600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로 QC30C 자, 이거의 가격 G3번 셀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수식 셀에 평균값이 있는 셀을 H11번 그 다음에 값은 26,600 값을 바꿀 셀로 G3번 셀을 넣습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금액이 바뀌었고요. 자, G3번 셀의 가격도 바뀌었습니다. 확인하고 빠져나올게요. 2번 고급 필터 리뷰가 1500 이상이거나 출시일이 이 날짜 이후 해당일 포함이죠. 이후인 자료에 상품 코드, 상품명, 리뷰, 사용자 총평점 요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하라 했고요. B14번 셀에 조건 표현하고요. B18번 셀에 복사 위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건부터 표현할게요. B14번 셀에 리뷰와 출시일 두 개 필드명을 복사해서 B14번 셀에 붙여 넣으시고요. 리뷰에 대한 조건은 크거나 같다 1500
1500 이상 이거나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조건 만족하거나 출시일에 대한 조건. 출시일은 행을 바꿔서 조건을 표현을 하고요. 출시일 이후면 큰 쪽이죠. 이후면 뒤에 날짜니까 더 큰 쪽이고 크거나 같다. 2018-01-01 자, 날짜 형식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 결과가 나올 위치에 미리 상품 코드, 상품명, 리뷰, 사용자 총평점 4개의 값을 복사해서 B18번 셀에 미리 붙여놓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고급 필터를 하러 갈게요. 고급에 가서 필터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할 거고요. 목록의 범위는 지우고 다시 할게요. 목록의 범위는 B2번 셀에서 H10번 셀까지만 넣습니다. 평균이 구해진 11행의 값은 넣지 않고요. 필터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H10번 셀까지만 범위를 하시고 조건으로 필드명과 조건 내용을 넣고요. 복사 위치로는 미리 복사해둔 필드명을 범위 설정하고요. 확인.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들 중에서 이 4개의 필드명에 대해서만 필터가 됐습니다. 제3작업을 볼게요. 제3작업도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번 영역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 B2번 셀에 모두 붙여넣기 형식으로 붙여넣고요. 자, 조건 내용은 부분합을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 했는데 보면 분류에 대해서 퀵차지, 초고속 이렇게 정렬이 돼 있죠. 분류에 대한 정렬을 하는데 퀵차지 키역자부터 먼저 나온 걸로 봐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상품명의 개수와 사용자 총평점의 최대값. 상품명 밑에 개수가 구해졌고요. 사용자 총평점 밑에 최대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한번 부분합하시고 최대값 부분합하고요. 2번의 부분합을 하셔야 되고 자, 부분합 다 한 다음엔 윤곽을 지울 거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0번 다시 한번 복사해서 제3작업에 B2번 셀에 붙여넣고요. 너비가 부족한 자리는 키워놓을게요. 먼저 정렬부터 해야 되겠죠. 분류에 대해서 퀵차지가 앞에 오도록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고요. 그럼 퀵차지, 초고속, 차량용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고요. 다시 부분합 메뉴에 가서 그룹화할 항목은 분류별이죠. 분류별로 그룹을 묶어서 자, 아까 개수가 나온 건 상품명 밑에 개수가 나와야 되니까 상품명에만 자, 스크롤해서 다른 자리는 체크 없어야 되고요. 상품명에 대해서 개수 확인해서 한번 계산하시고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사용자 총평점 밑에 총평점에 대해서 최대값이 구해지도록 두 번째 부분합을 왔을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푸셔가지고 앞에 했던 개수와 지금 하는 최대값이 다 함께 남아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시고요. 확인 눌러주면 자, 개수와 상품명 밑에 개수가 구해졌고요. 사용자 총평점 밑에 최대값이 구해졌습니다. 자, 글자 보이지 않으니까 분류 자리 열도 너비를 조금 넓힐게요. 그 다음은 윤곽 기호를 없애라고 했죠. 그룹에 가서 그룹 해제에 윤곽 지우기를 하시면 되고요.
제4작업을 볼게요. 제4작업은 제1작업 시트를 이용을 하고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 되어 있습니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고요.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완성된 차트를 보시면 EMDU QC30C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로축에 적혀 있는 글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범례 자리에 가격과 리뷰가 나와 있어요. 자, 그 가로축에 있는 범위와 범례 자리를 범위로 설정을 할게요. 1작업 시트에서 가로축에 있는 글자 보고 선택을 하시는데 가로축에 상품명들 중에 일부만 있죠. 그래서 상품명, 필드명 포함해서 가로축에 있는 글자들을 차례대로 넣습니다. 자, 초고속에 해당되는 것은 빠지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초고속에 해당되는 2개의 셀은 빠지고 상품명, 필드명부터 해서 가로축에 있는 6가지 상품 이름이 들어갔고요. 범내에 가격과 리뷰가 있었죠. 그래서 리뷰부터 할게요. 자, 리뷰 자리 왼쪽에 글자 봐서 같은 행에 있는 거 다 선택하시면 되고 가격 자리도 필드명 포함해서 왼쪽에 있는 내용과 같은 행들을 다 범위 설정합니다. 그래서 차트에 범위를 설정하실 땐 가로축에 있는 글자와 범례를 참고해서 범위 설정하시면 되고요. 범위가 설정됐으면 삽입에 세로막대형의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시고요. 자, 3번에 위치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 적어주라 했습니다. 만들어진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 새 시트, 시트의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해주면 자, 제1작업 시트 앞에 제4작업이 만들어졌고요. 요 시트는 3작업 뒤로 옮길게요. 자, 4작업 시트 이름 위에 화살표 있을 때 오른쪽으로 쭉 들어가시고 역삼각형 모양이 3작업 뒤에 왔을 때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순서 자, 차례대로 만들어 놨고요. 4번에서 차트 디자인 도구에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31번을 넣었네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레이아웃 3번을 넣으시고요. 차트 스타일은 31번을 넣을게요. (5번에) 차트 영역 서식. 영역 서식은 차트 전체에는 굴림과 11포인트, 질감을 분홍 박엽지로 넣고요.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전체가 선택되어 있을 때 특정 제목 자리나 다른 부분이 선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테두리 라인을 한번 눌러 놓으시고 전체 홈에 가서 굴림에 11포인트 넣을게요.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로 서식의 도형 채우기에 질감에 가시면 분홍 박엽지 있고요. 그림 영역은 이미 흰색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서식은 차트 제목은 글꼴을 굴림 굵게 20포인트 흰색 채우고요. 테두리를 넣을게요. 자, 차트 글자가 아직 안 적혀 있네요. 차트 글자 커서 클릭해서 커서 넣으시고
차트 제목 적어주시고 제목에 테두리 라인을 한번 눌러놓고 작업을 할게요. 테두리를 눌러놓으면 글자를 다 범위 설정한 것과 동일합니다. 홈에 굴림 20포인트, 굵게는 이미 되어 있을 땐 색깔이 노랗게 돼 있죠. 그럼 다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채우기 색은 흰색. 테두리가 보여야 되는데 제목에서 선택을 풀어보면 테두리가 안 보이죠. 선택해서 서식의 도형 윤곽선 자동 선택해 놓을게요. 그러면 검정색 테두리가 보여집니다. 7번 서식은 리뷰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요.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뷰 계열은 색이 짙은 부분이 리뷰네요. 그럼 짙은 요 계열 막대가 조금 보이는데 이 막대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해도 되고요. 자, 이 막대 부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범례 자리에서 한 번, 두 번 눌러서 리뷰를 찾으셔도 됩니다. 리뷰 계열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고 확인. 자, 다시 한번 이제 꺾은 선으로 바뀌면 꺾은 선형으로 바꿔 놓으시면 선이 보이니까 여기서 할게요. 꺾은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보조축으로 바꿔주시고요. 레이블은 파워스테이션 V2의 가격의 계열값을 표시하고요. 위치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라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이 자리에 레이블이 있네요. 막대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이 막대만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아웃 탭에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으로 선택을 하시고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고요.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 되어 있습니다. 눈금선이 파선으로 되어 있고요. 출력 형태에 보시면 오른쪽 보조축이 0에서 2400명까지 600명 단위로 되어 있네요. 또 기본축은 0에서 10만까지 만 단위로 눈금 간격이 되어 있고요. 눈금선 중에 한 자리를 클릭을 하면 전체 눈금선이 다 선택이 되어졌고요. 서식의 도형 윤곽선 대시의 모양을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기본 축의 눈금 간격은 완성되어진 것과 똑같죠. 근데 보조 축의 간격을 보시면 0에서 2500명까지 500명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할게요. 숫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축 서식 3개의 값을 고정으로 해주시고 최대값을 2400 주 간격을 주 단위를 600으로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수정된 건 0명부터 2400명까지 600명 단위로 처리가 됐습니다. 범례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에 참조하라 되어 있고요. 그림을 보시면 범례의 가격 자리가 한 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범례에 두 줄 글자 입력되어 있는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빈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시고요. 데이터 선택에서 가격에 대한 편집을 하겠습니다. 이때 편집 가시면 계열 이름이 G4번으로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G4번의 글자가 두 줄로 입력됐었죠. 그래서 두 줄로 범례가 나온 거고요. 우리가 다시 한 줄로 글자를 새로 입력할게요. G4번이 아닌 이 글자가 들어가도록 수정을 하시고 확인하고 나오시면 가격이 한 줄로 수정됐습니다.
9번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을 하고요.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 입력하라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면 도형이 그려져 있고요. 이 도형의 속에 안에 있는 눈금선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색깔은 흰색이고요.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화살표의 방향을 이쪽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삽입의 도형의 설명선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적당히 그려주시고 글자 입력하고요. 테두리 라인을 한번 클릭을 할게요. 테두리를 클릭해서 홈에 굴림 11포인트를 넣고요. 검정색 글자,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넣겠습니다. 가로, 세로, 가운데에 글자 가도록 하고요. 도형의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시고 노란색 점을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가게 옮겨 놓을게요.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 했는데 빠진 것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됐네요. 여기까지입니다.